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총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347억 658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인 334억 7,041만 7,276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877만 4,62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전용 현황은 6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민간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 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1,277만 5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현황은 3건으로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 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43만 5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보험료 예산 부족으로 연금부담금 1억 3천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현황은 총 4건으로 인건비 편성, 집행 업무의 일원을 위해 직제급 업무 수행 경비, 기타직 보수 736억 2,515만 원을 회계가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주민 소환 투표 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3억 984만 3천 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한 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돼 대설 피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4,739만 5,100원을 2월 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8,877만 4,624원으로 원인별로는 기획 변경 등 집행잔액이 1,083만 6천 원, 낙찰 채액이 479만 7천 원, 지출잔액이 11억 7,314만 1,624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주민 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한 건으로 3억 984만 3천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쪽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라 요구된 주민 소환 투표 관리 경비 3억 984만 3천 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7월 12일 청구인이 선관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9일 선관위에서 청구인에게 증명서 교부를 하였고 서명 요청 기간 중인 9월 13일에 청구인이 주민 소환 투표를 철회했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조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 공동체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305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5억 4,545만 원이며 실제 손해액은 9억 1,505만 3,13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15만 5,260원,
기부금 수입이 6억 6,869만 7,400원, 이자 수입이 2억 4,220만 47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9억 1,500만 3,130원으로 일반 예치금 8억 9,305만 3,130원,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대설 피해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명시유예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예. 네,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이라 해서 시민안전과에 저희가 배정을 5천만 원 받았는데요. 이게 어디다 쓰냐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간식비, 그다음에 물품비로 이게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복구가 장기간 소요될 줄 알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또 피해가 그때 당시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고 놔뒀다가 복구가 다 됐어요. 그래서 260만 원만 물품하고 그 간식비로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지출액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현격하게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건 또 27%뿐이 안 됐는데요. 이게 절약되신 건지 혹시 간략하게. 그건 담당 팀장님 네. 설명. 전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좀 적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7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성과 보시면 정책 목표 중에 그 시정 홍보 좀 작은 것이 돼 있죠. 다섯 칸이죠. 밑에 두 번째니까 이게 이제 결산액이 1,400만 원이고 참석자 수가 700명에 실적이 500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대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대강당이죠. 그럼 목표치가 원래 998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700으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72페이지 결산서입니다. 172페이지에 정책 목표 5번째 거기에 71% 달성률이거든요. 거기에 실적이 500이면서 목표가 700인데 그 시민연례 행사 참석자 수를 700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땐 대강당이 원래 900씩 넘으니까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과 평가요? 네, 결산서 172페이지입니다. 네. 거기 안 나오시나요? 네. 시정 홍보 지원이 각종 행사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양심을 교체에 기여한다라는 정책 목표에 들어가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참여. 그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게 이제 목표가 이제 물론 이제 개인 부서에서는 목표를 잡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간 자체는 거의 1,000석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700명을 잡아놓으시고 달성은 또 500명 하셨으니까 7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이시면 그 강당에 맞게 잡아놓으시고 달성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거기 저기 아트홀 대강당이 1,000석인데 2층은 저희가 그날 사용을 안 했고요. 1층만. 1층이 한 600석이 좀 넘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충분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통 반장단 지원 전용 금액이 한 770대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전용이 된 겁니까? 네, 예. 네, 행정팀장 신조입니다. 그 방송 장비 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으나 2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그 전용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 공감 토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자체 설치하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7억 3천만 원이 이제
경비 절약을 하셨는데 예산 절감액 보시면요. 이게 7억 3천이란 게 뭐 공무지, 청원경찰 다 하셨는데 어떻게 절감이 된 겁니까? 내용이 예산서 175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절감액이거든요. 거기 예산 절감액 집행 잔액 중에 있습니다. 이게 총 7억 3천이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책자가 다른가요, 저희와? 다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게 사실 예산 절감액이라고도 아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이죠. 이게 절감된 게 아니고. 공무원들 명예 퇴직 수당,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가 합쳐졌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산 이게 회계감사라 결산감사라 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사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1,400만 원인데 310만 원이 이제 잔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덜 뽑히신 거죠, 인원이? 네. 행정팀장 신조입니다. 요 예산은 지금 현재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쓰고 남은 사대 보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그 부서 성과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목표를 30회를 잡고 실적도 30회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님이 하는 공감 토크 이런 건가요? 네, 행정팀장 신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요, 이 행정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시장님이 소통을 더 늘려야 된다.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성시청 홈페이지 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의견 나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민들이 글을 써서 공감 숫자를 넘기면 이제 시장님이 직접 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공감 수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냐? 지금 공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는 시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글을 달아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올 25년도만 봐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34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 34건 중에 공감 횟수를 채운 게 몇 건인 줄 알고 계세요 혹시? 한 건입니다. 한 건. 이 34개를 답변하는 게 곤란하시거나 어려우실까요? 이게 어쨌든 시장님에게 답을 듣고 싶은 건데 시민들은 이거를 공감 숫자를 넣는 게 좀 타당하냐 맞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소통의 길목 그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죄송하게. 시장님이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걸로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는 건 횟수 정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비서실도 행정과 수관이죠? 네, 예. 하루 평균 한 서너 건 정도 하루에 됩니다. 서너 건이나 됩니까? 예, 왜 미리 미리 답변을 예약을 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3년 동안은 드린 적이 없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여당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늘 합니다. 이 누구를 만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시장님이. 민원인들, 시민들은 시장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과연 비서실이나 행정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별도로 비서실에서 알아서 일정을 잡나요? 아니면 행정과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가 이렇게 오면 부서에서 비서실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뭐 금방 만날 수 있는지를 못하고 일단 시장 일정에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비서실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 6월 달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간략하게만 읽어 드릴게요. 19년 8월부터 안성시청 비서실에 시장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19년부터면 6년 된 거예요. 6년. 6년 동안 한 번도 뵙지를 못했대요. 이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자연불악에서 사는 주민들의 좀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어서 시장님을 뵙고자 한 건데 19년부터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굉장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에서 어쨌든 행정과 안에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겠죠. 시장님 만나고 싶다는 시민들이 많을 건데 그래도 6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6년. 사실 시장님실에 직접 만나기는 힘들어도 다양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장님께서 직접 읍면동 방문을 하셔서 시민들하고 정책 공감 토크도 그 가지고 발언 기회를 다 안 주잖아요. 아닙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건의사항 위주로 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1년에 나가시는 거기 2번 때문에요. 하는데 한 번은 시장님이 주로 말하는 거고 한 번은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는 못 만났다는 거는 저희가 제가 좀 몇 년 동안 말씀드리면 그날 못 오셔도 추가로 여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취합해서 다 반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느끼셔갖고 저희가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그 소통의 길목도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거를 좀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면 좀 시민들이 지금 시청에 접근하는데 좀 편리할 겁니다. 좀. 이 읍면동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을 뵙고자 하는 건데 읍면동을 활용하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 나눔 소통의 길목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시민들은 지금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각박한 상황을 좀 들어주는 시장님을 원하는 건데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뭐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 어쨌든 저는 마지막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 성과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 추진을라는 부서 성과 목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뭐 마지막 결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말하고 싶은 이런 것을 전달하고자 제가 지금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비서실이나 행정과에서 좀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주민 소환제에다가 3억 얼마를 썼잖아요. 그죠? 행정팀장 신조입니다. 3억 900만 원을 저희가 보내줬는데요. 5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5천만 원 사이. 예. 여기는 나머지는 다 세입 처리해서 잔액이 0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관위로 돈을 그 금액을 다 경비로 보내준 거고 그중에서 5천만 원 쓰고 이제 나머지 잔액은 이 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지출은 안 된 거예요. 그중에서 5천만 원만. 5억 얼마에서 3억 얼마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예산 수치상으로 이제 3억이 지출된 걸로 돼 있고 선관위에서 이제 5천만 원 쓰고 잔액은 세입 계좌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 쓴 건 아니에요. 이게 남용될 수가 있어서 이게 뭐 다 서명 요청 기간도 끝나기 전에 그냥 철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일반 이 시민들 세금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청구할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규정이 없어요. 그냥 소환제 헤매는 선관위에 네.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세출 결산안 설명 자료에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에 보시면 이제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국외 업무 여비가 195만 8천 원이 남았고 국제화 여비도 3천만 원 중에 486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국외 업무를 하시게 되면 미리 이게 이제 티켓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일을 하실 텐데 이게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이 됐으면 이게 추경에서 반납이 돼야 될 텐데 반납되지 않고 이렇게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마무리 추경 때 그 대부분 남는 금액은 그 감하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혹시라도 그 마무리 추경 이후에 돈 쓸 일이 있을 그 최선의 경비만 남겨두고 지금 그래서 집행액은 80%에서 99%까지입니다. 과대하게 남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국외 업무 여비가 지금 5천만 원이 예산액이었고요. 4회 때 추경 때 4천만 원 감액하셔서 1천만 원 중에서 4만 1천 원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80% 정도의 지출액이 됐고요. 그래서 2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3천만 원을 예산을 두셨는데 여기에서는 2,510만 3,900 2,510만 3천 맞나요? 13만 9,500원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중간에 반납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486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84% 지출을 하시고 16%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분들이 언제 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2,500만 원을 쓴 날짜가 언제 정도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기 의원님, 네. 작년에 저희 그 교류 담당이 그 1월에 그 브레아시에 청소년 할 때 같이 갈 계획이 있었는데 1월에 인사가 나는 바람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일단 이 국제화 여비는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이동이 언제 있었는데요? 12월에요? 1월에 있었죠. 1월에 있었는데 1월에 있었는데 그 티켓팅이라든가 그걸 하려면 12월 달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취소금이 된다는 네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190억 4,050만 2,57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2%인 174억 6,457만 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천 9만 2,3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변경 현황은 두 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사업은 민방위 교육 용역 계약 집행을 위해 민방위 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670만 5천 원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변경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위원 복무관리 행정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무위원 복무관리 전환 사업 1,500만 원을 사회복무위원 복무관리 행정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계약 진행을 위해 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월 사업입니다. 명시 2월 한 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돼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2천만 원을 2월했습니다. 사고 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두 건으로 먼저 그 수해 지역 분석 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 침수 방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8,215만 8,500원 중 재해복구 사업장 미준공으로 인해 집행잔액 3억 6,115만 8,5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1주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으로 집행잔액 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7억 5천 9만 2,37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4억 3,410만 4,080원, 지출잔액이 3억 1,598만 8,2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시민안전보험 변경계약 한 건으로 1억 5천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쪽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2024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항목의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변경계획을 진행하여 상해 의료비 한도를 증액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소진을 완료했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조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179억 6,597만 2,821원이며 실제 손합액은 179억 4,699만 7,241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3억 1,002만 4,420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153억 2,308만 7,821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2억 9,288만 5천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27억 6,740만 9,100원으로 사무관리비 4,090만 2천원, 재료비 16억 8,082만 7,440원, 시설비 4,567만 9,66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소관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결산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그 풍수해 보험 그 사업 관련해서 반납 보조금 반납이 있고 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3억 8천인데 보조금 반납은 1억 700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12 집행 잔액입니까? 네.
그 위원목 자연재난 대비 위원목 관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 대비. 이게 이제 집행이 500만 원 정도 넘게 됐는데 이 위원목 같은 경우는 산림욕지과에서 같이 하시는 거 있죠. 혹시 사업 일어나면 안 됩니까? 예. 네, 전 그 시민안전과장 고상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목 그 제거 비용은 산림욕지과에서도 좀 뭐 같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는 저 가로수에 대한 것만 그 저 법정 도론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그 위험목이나 아니면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전도돼 가지고 위험성 그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신속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림욕지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거는 법정도로 외 그 뭐 좀 마을의 안길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좀 면에서 아니면 또 개인이 저희한테 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다행히 좀 저희 뭐 중부지방이나 안성시는 지나고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이건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일단 제가 인지하고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 보험이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이제 부조를 해갖고서 이제 보험금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수혜자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되거든요. 근데 시민안전보험은 일단 소진되면 또 신청이 이제 제한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비용을 다시 예비비 통해서 이제 또 증액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예비비 쓰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보험을 계약을 맺고 또 수혜자가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계속적으로 다 수혜받을 수 있는 보험은 안 됩니까? 계약 자체가? 그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통 다른 시군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한도 내에서의 지급을 그 요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의 손실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도 이제 입찰을 봐서 간신히 그 메리츠 화재에서 한 건이 들어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좀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도 상당히 좋은 적인데 이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약을 했으면 그 만약에 잔액이 남았으면 3년간 유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굳이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 전화가 이제 옵니다. 뭐 이런 보험이 죄송합니다. 이런 보험이 다 있냐고 신청했는데 보험금도 안 주고 돈이 없다는 단순한 그 이유만.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잘 아니까 설명을 다 드리는데 이런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이제 가끔 전화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보장성이 아니고 한도 내에서 하는 보험이다라고 홍보가 되면 아마 그런 게 좀 줄 거로 봅니다. 전화가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네. 최승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계속비 2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년도에 그 계속비 2월은 2건입니다. 그 2건이 2월 됐고요. 이 중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수혜지역 분석 평가 데이터 기반 그 도심 그 침수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그 2000년도에 저희가 안성시의 그 죽산면을 비롯해서 좀 큰 그 수혜를 많이 났었는데 이거를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재복구 사업 중에 그 죽산천하고 구교천 두 개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이번 달 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용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중지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공사중지 해소해서 평가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찍 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그 설계비 3억 원만 반영을 해가지고 그 추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2월에서 지금 그 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산천이랑 규교천은 4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비월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애당초는 6월 준공이었는데 지금 8월 2일인가 6일 날 이제 준공으로 잡혔는데 이게 계속비 2월 사업으로 했어야 됐나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의원님 일단은 그 재복구 사업장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저희 이 용역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은 그거 관련해서 저희 그 용역도 공사 용역 중지를 해제해가지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저도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안전과에서 세입을 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예산 현액은 잡지 않으셨는데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166만 원인데 이게 이제 예산 현액을 잡지 않고 징수가 되게 되면 사실 세입으로는 이게 잡히지가 않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이만큼 못 잡은 것만큼 지출로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앞으로는 좀 만전을 기해서 예산 현액도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풍수의 보험 사업 있잖아요. 그 풍수의 보험 사업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7억 되는데 집행액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한 4억 8천 정도가 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풍수의 보험이 이 그해년도나 아니면은 그 전년도의 날씨나 기후나 또 풍수해나 폭설 이런 자연재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간선 같은 경우에는 근래 한 2, 3년간은 그 수해나 풍수해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쯤에 겨울쯤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해 보험이 가입률이 이게 좀 올해 만약에 이 수해가 왕창 나면은 다음 해에 풍수해 보험률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한 2, 3년간 이게 수해가 없다 보니까 이제 풍수해 보험률이 줄어들고 이제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 됐습니다. 이게 또 가입률이 쭉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게 농작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자부담이 저희 풍수해 보험보다 저희 풍수해 보험은 자부담이 17%인데 이 농업 재해 보험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또 안성 시민분들이 또 갈아타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5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담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도 거를 좀 비교를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읍면에 그래서 또 SMS나 모든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가입률을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높이셨냐고요? 예산을- 낮추셨냐고요? 7억에서 올해 예산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사업비를 25년도 거를 혹시 낮추셨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제가 네, 좀 보고 왔으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올해 지금 7월 1일 기준 가입 면적이 한 358 정도 돼가지고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지금 현재 6월 18일 날 한 1억 6천 정도 도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358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다고요? 지금 현재는
4억 550만 원인데 4억 50만 원인데 4억 50만 원. 예. 네네네. 도비 1억 620만 원이고 시비 2억 4,030만 원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7월까지 그 작년에 그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증액 요청을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사업비는 줄여서 하긴 했지만 필요한 부분은 다시 요청했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 걸 그랬나요? 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8억 1,688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7%인 7억 9,130만 1,9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0만 1,450원입니다. 세부 세부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두 건으로 먼저 그 TV 수신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15만 9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지급을 위해 공무국의 출장 관련 국제여비 잔액 870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 및 2월 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 잔액은 2,490만 1,45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84,180원, 지출 잔액이 2,481만 7,27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집행 잔액에 보시면 실책 추진 업무 추진비 있거든요. 그게 한 푼도 안 쓰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안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란에 실책 추진 업무 추진비. 예. 네, 기자님 말씀하세요. 네. 그건 남겨둔 겁니까? 요거는 이제 회계과 거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저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징수과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예산 현액은 잡아 있지를 않고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제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이제 46억 정도를 징수 결정액을 지금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실제로는 세정과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중에 이제 지방 교육세를 뺀 나머지의 3%를 징수 교부금으로다가 배분을 해줍니다. 도에서 배분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12월달에 정산까지 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3%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도 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세정과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기별로 다 저희한테 이제 공문도 보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 현액으로 잡으시고 징수 결정액도 그럼 다 잡힌 건가요? 징수 교부금 담당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도세 징수한 거에 3%를 무조건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세입은 징수과에서 잡습니다. 그게 이제 도에서 그 일괄로다가 이제 전 31개 시군에 공통으로다가 배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만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도세 그 세수를 추계를 하면 그 중에 지방교육세 뺀 나머지 3%를 저희가 예산을 잡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줍니다. 네. 내시를 해주는데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현액은 세정과에서 하시고 징수 결정액은 그러면 징수과에서 해서 결국은 세입 세출을 맞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따로 네. 담당자가 있어서 네. 조정해내는 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 도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무조건 그 지방세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무조건 3% 배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 예산만 편성을 하고요,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에서 이제 정확하게 배분을 해주면 징수과에서는 이제 그걸로 징수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징수과로 다 소관 업무가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도세를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징수과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협조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전체 총괄로 세입 관리하는 징수과에서 그 도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배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그 공문으로다가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는 거 확인만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은 징수과에서 잡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한 건이 아니네요, 그죠? 예, 여러 건이 이제 그렇습니다. 될 예, 수밖에 예.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제 어쨌든 세입 예산을 이제 예산 현액을 넣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만큼 이제 수입이 안 잡히니까 지출에도 반영을 못해서 이게 이제 잉여금이나 불용액으로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쨌든 다행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요거는 너무 뭐 미비한 거라서 뭐 따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질의보다는 좀 궁금한 게 또 있고 해서 그 정리 보류액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보니까 2,549억 정도 세정과 예산액 중에서 정리 보류액이 31억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년 꼬리표 따라다니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어려운 거죠? 네. 네, 결손은 그 징수과 소관이고요. 네. 예, 아까 징수과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예. 여기는 3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20억이라는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후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